인간관계가 좋아야 돈도 잘 번다. 돈과 관련한 정보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인간관계는 신뢰와 믿음, 정직함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간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 윈윈 관계, 손절해야 할 관계 등 지금 당장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보자. 안녕, 카둔형이야. 부자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 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정보, 함께 좋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어울림은 인간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성장하는 윈윈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손해만 보는 관계는 빨리 청산하는 데 집중해야 해. 탁월한 부자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상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 알아볼 테니 귀 기울여 보는 거야. 오케이. 유대인 중에는 유독 부자가 많아. 스티븐 스필버그, 아인슈타인, 조지 스로스, 앨런 미국 재무장관 등 이름만 들어도 거물급인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야.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기보다 신뢰와 믿음과 정직을 토대로 상대방의 니즈를 채워주거나 만족시킴으로써 돈을 벌어왔어. 그러니 우리는 신뢰와 믿음, 정직함을 가장 기본으로 인성을 쌓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유대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 맺는 법이야. 그리고 유대인이 그렇듯 인간관계가 좋아야 돈도 잘 버는 법이야. 이것은 역사와 세계 경제가 입증해주고 있어. 유대인들의 학습법에는 우리나라와 아주 대조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 바로 하브르타라는 유대인의 토론식 학습법이야. 우리나라 교육하면 바로 떠올리는 건 주입식 교육이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 다들 모임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면 서로 눈치만 보다가 머쓱해진 적 있지?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토론식 학습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점점 성장한다고 해. 이런 유대인의 토론식 학습법인 하브르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 우선 상대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는 끼어들어선 안 돼. 두 번째,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아야 해. 자신의 대답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세 번째,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해. 토론이 장황해지지 않기 위함이야. 네 번째, 순서에 맞게 이야기해야 해. 이건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야. 다섯 번째, 인정할 줄 알아야 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토론의 시작이자 끝이야. 논쟁에서 지고도 끝까지 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가장 멋진 모습이야. 진정한 소통을 위한 대화의 기술을 좀 더 살펴보면 상대를 가르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옳다 틀렸다로 판단하거나 비교하기, 조언하기 등도 도움이 되지 않아. 자신이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이 뒤에 숨겨진 욕구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세월호 유가족의 치유자로 활동하신 정신의학과 전문의 정희신님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는 존재 자체의 수용이라고 말씀하셨어. 또한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존중과 인정이야말로 방전된 사람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일했던 강원국님은 어른답게 말합니다에서 말을 잘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어. 첫째, 상대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결론부터 말하라. 둘째, 상대가 알고 싶은 내용을 말하라. 셋째, 공감하고 칭찬하며 말하라. 넷째,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라. 눈 맞추고 속도, 관심사, 스타일, 수준 등을 맞추며 말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경청, 공감, 질문을 잘하는 것은 물론 상대의 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며 말하라. 이 조언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이야.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는 훌륭한 말하기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달은 것 등의 의미를 찾고 싶어해. 하지만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면 안 되고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모두의 경험으로 만드는 일반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나 인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유대인을 비롯한 부자들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터무니없이 보이는 대가도 기꺼이 치르곤 해.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다양하게 계산해보곤 해. 명확한 공식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즐거움을 얻는다거나 그 사람의 조언 덕분에 지혜를 얻는
받는다거나 그 사람의 인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해. 반대로 자신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많은 시간을 들었으나 돌아오는 것이 없다거나 하면 그 관계는 멀리하곤 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리를 중시하는 유대인은 인간관계를 생산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어.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억울하게 타인의 감정 배출구가 되어 공감 피로를 겪는 상황은 피하려고 애써왔어. 비즈니스 관계에서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이는 방법,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의외로 친구 관계에서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별로 없어. 친구를 위하라, 공감하고 경청해라,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친구를 대접하라 등 일반적인 조언 말고 친구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정 서로를 위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진다는 말을 많이 해. 오랜 세월을 만나온 친구들이라 해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져 공통 대화거리가 적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 해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사람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져. 얕게 알고 집단적으로 뭉치는 지인은 많긴 하지만 진짜 친구가 없으니 사실 외로울 수도 있어. 때론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편하게 만남을 청하기도 힘들어. 너의 상황은 어때? 지금 당장 달려와줄 친구가 3명 이상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라던데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유대인 선조들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어. 첫째, 친구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를 달래려 하지 마라. 둘째, 주검이 그의 앞에 놓여있을 때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마라. 셋째, 그가 맹세할 때 굳이 물으려 하지 마라. 넷째, 그가 수모를 당할 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마라. 이 조언들을 보면 언뜻 친구의 분노, 친구의 슬픔, 친구의 맹세, 친구의 수모 등 친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하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왜 이토록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 그 속뜻은 친구의 감정이 맹렬할 때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거야.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는 다가갔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사고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 따라서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한 거야. 예를 들어 가족이 세상을 떠나 극도의 슬픔을 겪는 경우에도 위로해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만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부끄러울 수 있으니 그 상황이 조금 지나서 감정이 한풀 죽은 다음에 슬쩍 말을 꺼내는 것이 좋아. 어떤 경우든 상대가 강렬한 감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장은 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해.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도만이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좋아.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해. 이 외에도 유대인 선조들은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고 조언했어. 사실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하면 괜히 미움만 살 뿐이야.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충고는 그들에게는 오지랖일 뿐이야.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며 시샘의 대상이 될 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보통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만 가까울수록 시샘을 하는 경향과 확률이 높아. 그러니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한마디로 나대지 말라는 거야. 너에게는 선의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절대 아니야. 꼭 그들은 너가 망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결국 진심으로 너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진심을 다하는 게 최선이야.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방법이야말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야. 특히 공감력이 너무나 뛰어난 나머지 수시로 타인의 감정에 휩쓸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나는 타입의 사람은 반드시 이 조언을 명심하길 바래. 지금까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유대인 선조들의 조언을 알아봤어. 모든 이에게 밝게 인사하고 모든 일을 존중하면 좋다는 것을 알게 됐지? 그런데 그런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람, 거리를 두어도 우리에게 자꾸 감정의 쓰레기를 배설할 뿐 아니라 나쁜 영향까지 계속 주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사람과 꼭 친구가 될 필요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상대고 분명 상대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미친다면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상대를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말이야. 유대인 선조들은 사악한 사람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조언했어.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악한 이들과 만나다 보면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는 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기 때문이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들어봤지? 자녀를 둔 엄마들이 학군지로 이사가기 위해 아등바등 간다는 뉴스 들어봤지? 이게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특히 친구에게 영향을 쉽게 받는 아이의 경우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쓸리곤 해. 그래서 좋은 분위기,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시키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이는 친구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야. 온라인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해. 감정이 꼬여있는 사람, 그래서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미움, 질투를 어떻게든 표현해.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없는 일을 지어내면서 사소한 일로 물어뜯고 험담해. 또한 웃자고 쓴 글에 심각한 댓글을 달아 시비를 걸기도 해.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최대한 얽히지 말아야 해. 좋은 마음으로 댓글을 조언을 했다가는 공격당하고 시간만 낭비하기 십상이야. 얽히지 않으면 관계를 손절할 때 그간 투자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도 겪지 않아. 즉 시간의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어. 결국 우리는 악한 이웃, 사악한 사람들을 더욱 멀리하고 선한 이웃, 함께 공부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유대인들의 지혜는 토론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화나 글쓰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더 나은 사람 앞에서는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가로채거나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질문과 답을 순서대로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 것, 이 원칙들을 열심히 지킬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악한 사람과 교류하면 저절로 악해지고 선한 사람과 교류하면 선해지는 거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신도 그 공동체에 동화되어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결국 사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해. 선한 사람과 만나려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겠지? 호체는 나비나 벌이 모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들끓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생각나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지인들을 분류해보는 거야.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지내도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모든 사람과 꼭 친구가 될 필요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들을 댓글로 간략하게 공유해준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책부터 펴보는 거야. 오케이?